예. 질문 한 가지 있습니다. 작년 4월 담도암 사기 진단 받고 작년 5월 초부터 항암 시작해서 28번 항암 치료 받았습니다. 얼마 전 3월 26일 응급실에 들어갔다가 황달 때문에 들어갔다가 배액관 2개 꽂고 나왔습니다. 3월 30일 퇴원하면서 해암요양병원으로 바로 입원하여 하루 3끼 채식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2주가량 지났습니다. 예. 예, 지났는데 몸에 기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을 하기도 너무 힘이 듭니다. 항암 후유증인지 옆구리에 꽂은 배액관 때문인지 순채식 영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빨리 기력을 회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이것도 총체적 난국인데요, 사실은. 체중이 빠져서 고민이신 분도 있고, 물어봅니다. 체중이 너무 빠져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고, 요즘 기운이 빠져서 그러신 분도 있고, 부종 와서 그러신 분도 있고, 부종도 그러면 제가 체중이 빠져서 어떻게 하냐고 그러시면 전 뭐라고 말씀드리면, 햄버거, 떡볶이, 아이스크림, 그런 거 먹으면 살쪄요. 그런 거 드시면 된다. 그런데 살이 왜 빠집니까? 암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 먹으면 그런 것들을 암이 좋아하거든요. 암이 크겠죠. 우선 먹으면 조금 찔지 모르지만 다시 빠지죠. 왜? 암이 퍼지면 내 몸의 모든 체계가 다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악액지 상태로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증상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문제의 본질을 보고 그 본질을 해결하고 증상은 어떻게 해요? 대응하시는 거예요. 대응하시는 거. 대응을 할 뿐이지. 제가 캠프를 한 적이 있거든요. 여기 해암에서도 제가 이렇게 40시간 강의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제가 황토방에서 할 때 농구 감독님이 오셨어요. 예, 농구 감독.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자연적 강의하다가 그 감독님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저 페인트 모션에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왜 농구니까 했더니 농구 감독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공을 보면 안 되고 공을 보면 여지없이 속는데요. 선수의 눈을 봐야 돼. 물론 공도 봐야 되지만 눈을 봐야 되는. 그지 얘가 어디로 갈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공만 보고 하는 거, 공만 보고 있어요. 암이 좀 커지면 완전히 이 세상이 무너진 것좀 난 죽은 것 좀 생각하고 좀 작아지면 이제 나았구나 하고 옛날로 돌아가고 뭐예요? 공만 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당해요. 여지없이. 우리는 문제의 본질만 보고 대응을 해야 돼요. 그것만 후벼 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종국에 내가 속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암이라는 문제의 본질은요. 건강성 훼손입니다. 암에 대한 방어체계가 무너진 겁니다. 암이 수술하면 없어지죠. 암이 나아요? 낫는 거 아니에요. 증상만 결과물만 없앤 거야. 문제의 본질은 그대로 있어요. 사람들은 근데 암 없어지면 어떻게? 병원에서 제 또래 많은 환자분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해요. 초기암, 초기 때 병원 가서 수술해서 물어봤대요. 저 이제 옛날로 돌아가도 되죠? 저 회사 다녀도 돼요? 당연히. 회식해도 돼요? 다 나왔는데 뭐. 똑같이 해도 되는 거? 똑같이 하라고 다 나왔으니까. 그래서 똑같이 하는데 1년도 안 돼서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봤더니 어떻게 해요? 나빠진 거예요. 안치는 없으며 고식적 치료만 가능하고 몇 개월 제가 들었던 얘기 듣는 거예요. 제 강의 듣고 이제 우라통 터져 하는 거죠. 그때 병원에서 있는 건 우리가 없앴지만 그건 결과물일 뿐이니까 무너진 건강성을 회복하는 노력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해야 됩니다. 그러고 사회 복귀해서 이렇게 하셔야지 옛날로 바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 한마디만 해줬어도 나는 재발 안 했을 거다. 난 죽지 않았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왜냐면 병원에서 해주질 않아요. 왜? 본인도 모르니까. 거기는 여러분 저기 의사 선생님이 어디 땅 사라고 하면 그 땅 사실 거예요? 왜 의사 선생님한테 땅을 물어봐요? 어디 주식 사라고 하면 그거 사실 겁니까? 의사는요, 현대학 하는 의사는 건강 전문가가 아니에요. 치유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질병을 없애는 전문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역에서만 우리는 이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맡기시면 안 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내가 있는 암 없애는 거 그 선생님한테 맡긴 거고 그 이후의 삶은 그 선생님한테 조언을 듣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거는 다른 이 자연치유를 안 하시는 분이나 예, 오히려 저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효율적인 거죠. 의사 선생님보다. 저는 자연치유를 열심히 공부하고 제가 뭐 라이센스가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예. 그래서 이 암이라는 병에 있어서 기력이 없다.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 이 기력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양한 증상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뭡니까? 뭐죠? 뭘로 제일 많이 죽어요? 암으로 제일 많이 죽어요. 암으로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죽기 전에 어떠한 증상이 일어나도 그게 이상한 겁니까? 아니, 암 환자가 통증이 있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뭐 이런 생각 드세요? 사람이 죽는데 통증이 있으면 이상합니까? 막 부종이 막 다리가 막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 아니, 암 환자가 다리가 부어. 야, 정말 신기한 일이다. 신기한 일입니까? 새삼스럽게 암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새삼스럽게 암이 얼마나 힘들고 새삼스럽게 이거 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죽어요. 이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면. 예. 그래서 중요한 게 당황하시면 안 돼요.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더라. 증상은 대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당황하면 어떻게 돼요? 판이 다 깨져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내가 치유 노력하는데 그 치유라는 게 오늘 하면 내일부터 효과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이에 또 해독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증상이 또 있습니다. 어떠한 증상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을 거를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왜? 당황하면 판 깨집니다. 예, 고스톱 쓰리고 갔는데 누가 뒤집어 엎는 거예요. 예, 다 먹은 판. 예, 그러니까 어떠한 증상이 일어나도 대응을 하실 분이에요. 그럼 이것도 지금 기력이 없으신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암이 기력이 없는. 왜? 암은 비효율적 대사를 합니다. 거기다 또 뭐 이렇게 또 채식하시니까 당연히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데다 채식 기운이 빠지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죠. 혹시 이거 낮에 이렇게 뭐 택배하거나 노가다 뛰셔야 됩니까? 이거 지금 주시면 아니죠. 기운 없으면 어떡해요? 그냥 쉬시면 돼요. 쉬시면 됩니다. 대응하시면 돼요. 왜? 그래서 이게 기운 내려고 기운 바짝 나는 거 뭔가 하면 암도 기운을 바짝 냅니다. 그럼 이 판 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보셔야지 증상에 매몰이 되면 판을 아까 체중 빠지는 거 어떻게 해요? 햄버거 먹고 핫도그 먹고 튀긴 음식 먹고 아이스크림 먹으면 살 쪄요. 그러면 근데 이 문제의 본질이 해결이 됩니까? 더 악화될 뿐이죠. 그러니까 페인트 모션에 속으면 안 되고 증상은 대응을 하시되 문제의 본질만 보고 가셔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암성 피로 있잖아요. 내가 하루 24시간이 피곤해. 그러면 23시간 50분을 에너지를 축적하세요. 그리고 10분 움직이세요. 이 약물고. 그리고 치유적합적 생활 습관으로 하루 24시간을 채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23시간 49분을 에너지를 응축하세요. 그리고 11분 운동하세요. 그게 대응하는 거고 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표피상에 현혹되지 마시고 거기에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문제는요. 내가 이러한 자연치유 노력으로 낫는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하지만 왜 해요? 할 게 없으니까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현대학 다 해서 이제 답이 없대. 할 게 이것밖에 없어. 이거 해서 낫는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할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패착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교육을 하느냐. 이게 어떠한 치료보다 어떠한 약보다 어떠한 노력보다 가장 본질적인 거다. 본질적인 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잘 모르시니까. 치유 조건도 모르고 방법론도 모르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예, 이게 뭐 이게 그냥 할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보자 이런.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렇게 강의 신청할 때도 이런 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한대요. 물에 빠졌을 때 지푸라기 잡으면요 더 빨리 빠져요. 예, 거기 균형이 깨지거든요. 지푸라기 잡는다고 하면서 균형이 깨져 더 빨리 빠져 죽어요. 지푸라기를 왜 잡습니까? 동아줄을 잡아야지. 지푸라기라고 생각하고 잡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왜 지푸라기를 잡습니까? 동아줄을 잡으셔야지. 예? 지푸라기라고 생각하시면 잡으면 안 돼요. 이거 자연치유 하시면 안 되고 빨리 병원 가셔야지. 그 현대하게 목숨 걸어보셔야지 왜 지푸라기를 잡습니까? 그래서 무언가를 하신다면 확신을 가지시고 예, 제대로 이해하시고 이렇게 하시길 저는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무튼 이 질문도 공통적으로 중요한 얘기가 많이 필요한 것 같긴 하네요. 아까 암이 기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 뭐 그건 암에 대한 원리를 짧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건강한 세포는 산소하고 포도당 등등 영양분을 합해서 36 ATP라 36개의 이 에너지를 이렇게 만들어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36개를. 그런데 암세포는 산소를 옆에 갖다 줘도 잘 안 써요. 영양분만 갖고 에너지를 만드는데 2 ATP밖에 못 만듭니다. 이게 아까 비효율적 대사 방식이라는 거죠.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암세포는 건강한 세포보다 이 포도당을 이렇게 쫙 빨아들이는 힘이 그 리셉터가 엄청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당 당 성분이 많은 것, 혈당 피크, 뭐 이렇게 우리 주마니아님이 많이 설명하시기도 하잖아요. 그게 있으면 거의 암세포가 다 가져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찌됐든 우리는 그냥 건강했을 때 암 진단을 받기 전에는 이게 주고 이게 일부 있었을 거예요. 건강한 사람도 암세포가 하루에 좀 약간 만들어졌다가 없어졌다 하니까. 예. 그러나 어쨌든 균형에 있어서 얘가 앞서다가 거의 비슷해졌다가 어느 순간 일이라도 이쪽으로 가면 암 진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이렇게 분수령이라고 표현하는데 물이 갈라지는 고갯마루. 여기가 건강 쪽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동해바다라고 하고 뭐 이쪽을 서해바다라고 할게요. 비유로. 건강 쪽에 있다가 한 요만큼 건강을 생명의 원리에 무리를 했어. 그래도 암 진단 안 받고요. 여기서 요만큼 무리를 해도 그냥 그대로 건강 상태로 나올 거고요. 여기서 요만큼 해도 건강 받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거 조금 했더니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럼 대부분 요 마지막에 했던 요 녀석이 주범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우리가 아까 그 붕어가 간암에 좋다 하듯이 뭐 안 좋은 것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요렇게 계속 쌓인 거예요. 여기서 임계점, 분수령을 살짝 넘었을 뿐인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내리막길로 이렇게 가속이 붙어서 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요 조금이 되게 중요하고 사실은 여기가 위험한 거죠. 늘 이쪽에서 우리가 좀 탄력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건데 지금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 암은 이쪽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시스템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무의식적인 자동적인 시스템에 들어와 버렸다고요. 사실 지금 암 진단 안 받았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도 바로 나하고 차이 별로 안 나도 어쨌든 이 분수령을 넘었냐 안 넘냐는 엄청난 차이예요. 여기에 시스템에 들어와서 지금 가속이 붙어버렸다고요. 먹었다 하면 암이 가져가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 이걸 바꿔내야 돼요. 바꿔내야 돼요. 바꿔내려면 방향성이 이걸 제가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이 두 명이 듀엣으로 노래 부르는 가수인데 얘가 솔로로 독립한 거예요. 솔로로. 둘이 했을 때 36이라는 뭐 인기든 돈을 벌었는데 200기 못 벌어도 아무튼 이 녀석이 이렇게 이쪽으로 왔어요.
대신 얘가 특징이 200기 못 버렸지만 빠르게 에너지를 얻는다는 장점은 있어요. 장점. 자,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가려면 방향성이 이쪽으로 자꾸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솔로가 이 두 개에서 2기만 있는가 봤더니 산소, 이게 호흡이죠, 호흡. 호흡만 갖고 사는 사람도 이 세상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호흡식가라고 하죠. 체식가 이러듯이. 호흡식가가 있어요. 지구상에 100명 정도 된답니다. 빅토르라고 하는 그 아르헨티나 남자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하러 다니는데 저도 한번 이제 가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 물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안 마셔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어떻게 살죠? 20년 이상 이렇게 했다는데. 질문이 우리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능성이 우리가 다 앞으로 이렇게 이 호흡식가처럼 오늘부터 물도 마시지 맙시다. 이렇게 꼭 하자는 건 아니지만 인간의 가능성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뜻이에요. 이쪽으로 솔로로 독립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솔로로 독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분에게 누가 물을 안 마시고 어떻게 생체가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 몸이 한 60, 70% 이상 물로 되어 있는데 그랬더니 그분의 답은 뭐였냐면 우리 주변에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고요함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고요한 에너지, 이 침묵의 에너지로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충분하다네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꼭 뭐 입에 음식만으로 에너지를 꼭 얻는 게 아니다. 근데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느껴져요. 그 누군가가 호흡식가를 이분이 이런 경우를 보고 따라 해가지고 부부가 호흡식가가 되고 아이도 낳은 사람이 있어요. 인터넷 쳐보시면 나와요.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 호흡식가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처음에 두렵겠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진짜 살 수 있을까? 진짜 살 수 있을까? 진짜 살 수 있을까? 누군가가 되면 나도 돼. 나도 돼를 확신을 믿고 가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기력이 떨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좀 더 빠르게 에너지를 내는 방식이 육식입니다. 육식의 장점은 빨리 에너지를 내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빨리 힘낼 때 그래도 육식을 많이 먹는 경향성이 좀 많죠. 채식은 지구력을 내는데 적합한 에너지예요. 빠르게 힘을 내는 데는 좀 육식에 비해서는 떨어진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암이 좋아하는 거는 빠르게입니다. 빠르게. 그래서 이제 육식을 많이 먹는 생활 습관이나 음식 습관이 암에 좋지 않다는 건 이 파장하고도 맞아요. 가능하면 줄이자는 뜻이고요. 이 관점을 갖고 보시면 내가 기력이 떨어질 때 음식 말고 또 하나 에너지를 받는 방식이 뭐라고 했냐면 제대로 된 깊은 호흡을 하면 에너지를 충전을 받습니다. 저는 이제 한 7년 정도 매년 21일씩 단식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럼 밥을 안 먹으면 힘이 빠지죠. 한 3, 4일 빠지는데 그때 호흡을 깊게 하잖아요. 그럼 마치 무슨 주사를 맞은 것처럼 기력이 나요. 호흡 수련 깊게 할수록 인간이 이 음식만으로 에너지를 내는 게 아니구나. 그것이 건강한 세포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2에서 36, 18배나 되는 것 속에 이제 이거를 만약 이렇게 돼서 그럼 산소 기여분이 어느 정도 되나요? 36에서 2배 34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도 그렇게 계산하는 건 딱 맞지 않아. 뭐 반이라고 해도 좋아요. 이 기여분이 크다니까요. 내가 깊은 호흡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또 봐야 되고 깊은 호흡을 머리로 한다고 잘 되지는 않고 좀 이것도 수련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보통 사람도 막 21일씩 단식하면서 기력이 3, 4일간이 좀 처음에 변화되는 과정이 힘들지 한 4일부터는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충분하다는 느낌이 대부분 든다고 말들을 하세요.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안에 내면에 있는 자연 치유력을 크게 보고 제대로 보고 제한적으로 보지 말자라는 뜻입니다. 첫째, 내가 그렇게 믿는 거에 의하여 아이고 힘도 없으니까 큰일 났다 점점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훨씬 고통스러울 거예요. 근데 일시적으로 여기에 익숙한 시스템을 이쪽으로 바꾸는데 처음에 뭔가 낯선 것을 하면 좀 긴장도 되고 뭔가 낯설다 보니까 힘들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면 좀 많이 덜 힘드실 거예요. 그 점을 우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